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 팬 여러분, 공작간TV 그레이트 게임 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성상훈의 국내 정세 분석 또 들어왔는데요. 트럼프 김문수 중국 해체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김문수 후보의 대선 공약을 보면은 한마디로 중국의 기업들을 한국으로 유치하겠다. 지금 이번에는 새만금을 관세 제로 자유무역 지도를 만들겠다, 종부세 폐지하겠다 등등, 전주 하계올림픽 지원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북 쪽으로 중국의 기업들을 빼내는 그런 작업, 밑장 빼기 작업을 하는데, 이재명 후보 대선 토론회를 보니까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고 하는데요. 이게 중국인들이 이야기하는 거하고 동일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외치는 그린피스 한국 지부장이 중국인이었고요. 독일이 바람 안 불고 구름이 많아서 에너지값이 10배 폭등했습니다. 현대 제철이 전기료 부담 때문에 전기료가 싼 미국으로 이전하고 있고요. 한국의 태양열, 풍력 장비 대부분이 중국산입니다. 그리고 중국산 백도어가 또 설치되어 있고요. 그런데 표가 안 되는 이 원전은 부산 경남에 이 생태계가 있으니까 표가 되죠. 근데 부산 경남에 생태계가 있는 원전은 안 하고, 그리고 생태계가 없는 중국산 태양광 패널을 해당 풍력 장비 이런 걸 사겠다고 하면은 표가 안 되는데 왜 이런 걸 하겠다는 건지, 대선에서 이기겠다는 건지 지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걸로 그냥 부산 경남 표 한 몇백만 표 날아간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등록 해주시고요. 널리 퍼뜨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문재인 정권 당시부터 2018년도부터 반중 운동을 했습니다. 반중 국제 토크 콘서트 이런 축제도 하고, 축제도 여러 번 했죠. 여러 번 하고, 국제 세미나 해가지고 중국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지금 집어삼키려고 치고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쭉 알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반중 매체인 글로벌 디펜스는 지난 7년 동안 저희는 광고비가 제로였습니다. 0원, 10원도 안 나왔어요. 전부 제 사비터로 했는데, 이제 마이너스 통장도 이제 한도가 찼습니다. 자발적 구독료를 조금 보내주시면 이제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요즘은 제가 대북 단파 라디오를 방송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이 단파 라디오 송출료가 한 200만원 나오는데요. 저희가 왜 이거 하냐면은 지금 미국에서 대북 방송 자금이 끊어져가지고 지원금이 끊어지니까 대북 방송 11개가 스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지금 다른 데는 하는 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몇 년 전에 이승만 대통령 성경 기반으로 이승만 대통령 일대기 대한민국 건국 과정을 저희가 31편을 만들었는데, 요거를 지금 대북 단파 라디오로 지금 북한에 쏘고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통일되면 대한민국 역사를 알아야 되니까 저희가 이런 것도 하고 이제 북한에 복음을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공산주의가 왜 안 되는지, 왜 무서운지 이런 것들을 북한에 집어넣어 가지고 북한 주민들이 안에서부터 알을 깨고 나올 수 있게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200만 원 깨지는데요. 여러분께서 자발적 구독료를 좀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대북 방송도 하고 반중 운동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중국이 펜타닐 관련 백서를 발간하고 엄격한 통제를 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이 과거에는 중국이 펜타닐 원료 수출한 적이 없다고 바락바락 우기다가 인정하고 이제 통제하겠다고 이제 태세 전환을 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미국은 펜타닐 관세 20%를 추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완전히 지금 코너에 몰린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중국의 약점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3개국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를 돌면서 4,500조 원치 투자를 약속받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동에서 중국 영향력을 제거하는 그런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자금줄 차단을 위해서 중국산 원전 무기 등을 구매하려는 친중 국가에게 한국산 원전 무기 등을 사라고 이제 압력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무기나 한국 원전이 잘 팔리는 게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미국이 뒤에서 많은 압력을 넣는다. 중국과 러시아로 들어가는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서. 자, 블룸버그는요,
한국이 원전, 전 세계 세계 원전 43% 수주 가능하다. 뭐 지금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26조 체코 원전 수주 우리가 땄죠. 그러니까 프랑스가 자기 텃밭인 유럽에서 한국한테 밀려버리니까 기술력, 가격 경쟁력 모든 게 밀리니까 열받으니까 체코 법원에다가 계약 못하게 가처분 신청서를 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체코 정부는 한국과 원전 계약을 하겠다 공식 승인을 했습니다. 그렇고 저렇게 되면 앞으로 뭐 전 세계에서 한국 원전이 나가면 무기가 나가고 무기가 나가면 건설 뭐 다른 공산품이 쭉 나가니까 또 원전이 나가면 향후 60년간 부품 수출해야 되고 방산이 나가면은 50년 동안 부품 수출, AS 성능 개량 사업 그리고 뭐 교육 뭐 이런 걸 해줘야 되고 하면은 거의 최소한 5배에서 많게는 10배 정도의 추가 매출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황금알을 낳는 이 거위가 한국의 원전과 방산입니다. 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냐면은 원전, 소형 모듈 원전, 그리고 원전 해체 시장, 여기에 뭐 한 3천조 된답니다. 3천조. 3천조의 절반을 한국이 먹으면 거의 한 1,500조 먹겠죠. 그리고 향후 60년 동안 부품 수출하면은 돈이 꼬박꼬박 들어옵니다. 자, 18일날 진행된, 이 대선 후보자 토론회를 보니까요. 이재명 후보는 뭐 나는 유능하다, 나는 준비된 후보다 계속 그 이야기하고 있고, 김문수 후보는 나는 깨끗한 대통령이 되겠다,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치열하게 붙은 게 이제 에너지 문제인데, 이재명 후보는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태양광, 뭐 풍력, 이런 걸로 뭐 서해안에 다 깔아버리겠다, 대전환하겠다, 뭐 이 이야기 했고요. 김문수 후보는 원전 비중을 60%까지 증설하겠다. 60%까지 늘리면은 에너지 가격을 전기요금을 절반 값으로 낮출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현실상 태양광, 해상 풍력 장비는요 대부분이 중국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표가 안 됩니다. 지금 원전은 부산 경남에 생태계가 이미 구축되어 있으므로 표심에 도움이 되죠. 표에 도움이 된다. 표에 도움이 돼. 신재생에너지를 하겠다, 원전 안 하겠다, 원전을 줄이겠다 하면 부산 경남에 표가 날아갈 거 아닙니까? 근데 이재명 후보는 왜 표도 안 되는 중국산 해상풍력 장비 설치를 하겠다고 하는지 나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뭐 리베이트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이재명 후보가 뭔가 중국에 약점이 잡혀가지고 트로이 목마 자발적 뭐 간첩 노릇을 하는 건지 뭐 그거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정치인이 대선 후보가 이거 하면은 부산 경남에 표가 몇백만 표 날아가고 질 거 뻔히 알면서 표가 안 되는 중국산 태양광 패널, 해상풍력 장비 이런 걸 사오겠다? 글쎄요. 제가 좀 이렇게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자, 그런데 그린피스가요, 2020년 2월 19일 날 한국은 화석 에너지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면 일자리가 144만 개가 늘어난다 했는데 다 거짓말이죠. 독일이 원전 버리고 태양광 풍력 의존했다가 경제가 망했습니다. 그런데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그린피스라고 치면 그린피스 코리아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여기 가서 보시면 임원진의 그린피스 동아시아 지부 사무총장의 쯔이팽청이야. 얘들이 탈원전하고 한국은 뭐 신재생에너지로 바꾸면은 일자리가 144만 개가 늘어난다 거짓말하고 다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중국인이고 그린피스 한국 지부는 중국 신재생에너지의 판촉 영업 부장 노릇을 하고 있다. 지금 그래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 간첩이 뭐 정보를 빼돌리는 것도 간첩이지만은 한국에 와가지고 가짜 정보 야 신재생에너지 하면은 그러면은 이거 한국에 일자리가 144만 개가 늘어난다. 가짜뉴스 퍼뜨리고 한국이 신재생에너지로 바꾸게끔 유도를 하는데 그러면 대부분 중국에 들어오니까 얘가 중국 간첩인 거야. 고도의 간첩인 거야. 고도의 간첩. 이런 게 간첩 아니면 뭐가 간첩입니까? 자, 2021년 12월 20일 날요. 기사인데 바람도 멈췄다. 프랑스 전기요금 12년 만에 최고. 바람이 안 불어가지고 풍력 발전 뚝 동유럽 전운에
천연가스 급등, 탈원전한 이탈리아 에너지 자립위에 원전 재검토, 천정부지로 치솟는 전기료. 이 4년 전에 기사가 났는데 이재명 후보는 기사 안 보나? 민주당은 기사 안 보나 모르겠습니다. 자, 이건 2017년 8월 9일자 기사입니다. 유럽은 급할 땐 전기 수입하지만 우리는 빌릴 데도 없는 전력 섭이다. 태양력, 풍력은 날씨 따라 불안정하다. 그리고 이거는 2024년 12월 31일자 기사인데요. 지금 바람 없고 흐린 날씨, 둥켈 폴라우테, 에너지 위기 닥치자 독일. 이게 뭔 이야기냐면 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한 독일, 영국이요. 전력이 부족하대요. 왠가 보니까 흐리고 바람이 안 불어. 태양열도 안 되고 풍력도 안 돌아가. 그래가지고 전기가 풍부한 노르웨이에서 이거 빌려오니까 노르웨이는 노르웨이대로 전기요금이 폭등을 해요. 전기요금 모자라니까. 그리고 독일, 프랑스 이런데 전기요금이 10배 이상 뛰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산업이 다 망하죠. 전기요금이 10배가 뛰면은 한 달에 10만원 나오다가 100만원 나오면은 일반 국민들이 쓸 돈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수시장, 내수경제가 돌아가겠습니까? 안 돌아가겠죠. 벤츠가 한 대 1억 하던 게 갑자기 전기요금이 10배가 뛰면 3억, 4억, 5억 하면 사겠습니까? 안 사지. 자, 그리고 바람에 부러진 풍력 발전 장비, 바람에 파손된 태양광 패널, 강풍도 없었는데 쓰러졌다. 대형 풍력 발전기, 미스테리. 이건 KBS에서 2025년 4월 28일 날 기사가 나온 겁니다. 4월 27일인가요? 업로드 날짜가 4월 27일이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텔레비도 안 보고 뉴스도 안 보고 민주당의 그 정책 짜는 애들은 뉴스도 안 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미국 제철소 짓는 현대제철, 이면에는 비싼 국내 전기요금, 미국 산업 전기료 OECD 중 가장 낮아. 한국은 작년 대기업 전기료 10% 높여 2025년 3월 27일입니다. 전기요금 때문에 당진의 제철소가 지금 미국으로 간다고 지금 그런 기사가 나오잖아요. 산업용 요금이 한국이 절반도 안 된다. 루이지나주가 LNG 수출 거점이라 가지고 전기요금이 싸다. 그래서 미국으로 간다. 이런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거는 여성경제신문입니다. 2025년 5월 16일자 기사인데요. 중국 업체 배불리는 이재명 140조 풍력단지, 해군 작전정보 유출 우려. 아니 여성경제신문에서 해군 작전정보 유출을 우려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중국 기업 가격, 기술 경쟁력 국내 기업 압도한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싼 거 싸게 전기요금 낮춰하니까 경일국어 싼 거를 사다 쓰다 보니까는 중국 거를 갖다 쓸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산 풍력기기 비중이 높아질수록 안보 문제도 심화된다. 바다 밑에 케이블을 깔아야 하는 사업 특성상 국내 해저 지원과 우리 해군의 작전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 때 한중 FTA 체결 이후 관세 없이 중국산 태양광 셀을 대거 수입했다. 그래가지고 한국의 태양광, 풍력 이게 전부 다 중국산을 갖다 쓰니까 지금 이게 답이 없다는 거, 우리 고사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일자리가 없는데 태양광, 해상풍력 갖다 깐다는 거는 중국에 돈 갖다 주고 중국에 일자리 만드는데 그 대선에서 표가 안 되는데 왜 그걸 합니까? 중국 애들이 투표합니까? 그래서 중국 애들이 투표해서 중국에 돈 갖다 주고 중국에 일자리 만들어줍니까? 그리고 한국 기업들은 다 해외로 내쫓고 한국은 전기료 10배 이상 올라가게 해가지고 망하게 만들고, 아니 대한민국의 기업을 망하게 하고 전기요금 10배 이상 뛰게 만드는 그런 거를 하겠다고 하면 지금 대선 후보를 뽑으면, 대통령으로 뽑으면 안 되지. 뉴스도 안 보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나오면 되겠습니까? 자, 지금 중국 미사일로 뒤덮는 서해 한국 방공망 허무는 해상풍력단지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태안 앞바다, 신안 앞바다에 해상풍력단지를 설치한대요. 충남하고 전남에. 그런데 이게 지금 뭐가 문제냐면요. 이게 중국 어선으로 위장한 해상 민병대가요. 이렇게 해상풍력 장비 사이사이로 비집고, 서해에는 또 안개 많이 끼죠. 해상풍력 장비 사이사이로 비집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해경이나 해군 함정이 일로 접근이 안 된다고. 우리나라 배들은 크니까. 그러면 태안이나 이 신안 이쪽이 중국의 해병대한테 어선 타고 쭉 올라와 버리면 전부 상륙해가지고 점령당할 수가 있다고. 그 루트를 열어주는 거야 지금. 그리고 태안의 해상풍력단지 이 배후시설을 보면요, 이 빨간 원 뒤쪽에 보시면은 대산에 원유 창고가 있어요. 원유 기지가 있다고. 그리고 평택에 LNG 기지가 있고, 평택에 미군 기지가 있고, 삼성 반도체가 있고, 청주 공군기지에는 F-35A 스텔스기가 있습니다. 그 뒤에는 이천이 있고. 그런데 미사일을 쏘잖아요. 그럼 이게 빙빙 돌면서 여기서 그 주파수가 나오는데, 그 주파수 때문에 교란이 돼가지고 중국이 미사일을 수백 발을 쏘면 여기서 우리가 미사일을 쏴가지고 방공 미사일을 쏴가지고 중국산 미사일을 요격을 하고 격추를 시켜야 되는데, 이게 주파수 때문에 주파수 교란이 생겨가지고 중국 미사일을 맞추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미사일 그냥 날아오는 거 다 맞는 거죠. 그 우리 국민들 목숨을 담보로 하면서요, 한국에 일자리도 안 생기고 돈은 중국에 갖다 주고, 중국 업체들 경쟁력 키워주고,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고 중국 총독이 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해저에다가 그 케이블을 깔잖아요. 해저 탐사를 하러 다니면은 그 해저 지도가 중국으로 넘어가면 중국 애들이 여기 잠수함 타고 잠수정 타고 요렇게 들어가면은 되겠네. 요런 지도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저에다가 뭔가 센서를 깔아놓으면요, 한국 잠수함이나 미국 잠수함이 지나가면 자동으로 중국에 통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국가안보를 갖다가 중국에다 완전히 팔아넘기는 이런 짓을 하면서 한미동맹 강화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중국으로 들어가는 자금을 완전히 차단시켜가지고 고사시키려고 하는데, 이재명 후보는 중국에다 돈을 갖다 준다? 이거는 내가 이게 앞뒤 말이 안 맞는 거죠.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납득이 안 된다고. 자, 중국 의존도 높은 유럽도 규제 착수했다. 원격으로 대정전 유도할 수 있다. 중국 태양광 패널 속에서 유령 통신 장비 백도어가 발견됐다. 한국도 95%가 중국산 인버터 사용한다. 한국도 대정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기사들이 어제 오늘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런데 신문 안 봅니까? 이재명 후보는 신문도 안 보는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 후보하노? 대통령이 되노? 이거는 에포크 타임스 기사는 5월 17일자 기사네. 중국산 태양광 시설의 불법 통신기기, 서방 인프라 침투, 유사시 치명적. 이거는 오른쪽 기사는 5월 16일자 기사. 미국 태양광 발전소 무기화 가능, 충격 제기, 중국 부품 통한 사이버 위협 우려. 신문도 안 보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후보가 지금 난리가 난 게, 중국에도 쉐쉐하고 대만에도 쉐쉐하고 일본에 내가 쉐쉐하려고 하니까 일본 사람은 못 알아들어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랬는데, 중국하고 대만하고 싸우면 우리가 그거 왜 개입하노? 개입할 필요 없다. 우리끼리 잘 살면 된다. 이런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를 갖다 또 최근에다 자기가 친중이라고 자꾸 이런 비난이 나오니까 그 이야기를 최근에 또 하면서 정면 돌파를 하려고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야당에서는 불종적이다, 국민의힘에서는 불종적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미국의 전문가들은 한반도하고 대만 문제는 별개가 아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은 일본과 중국 사이에 떠있는 항공모함이다. 중국 견제를 부각을 했죠. 그리고 오늘 5월 18일날 우리 이준석 후보한테 완전히 개망신 당했죠. 아니, 우리가 한미동맹인데 대만 문제에 개입 안 하겠다 그러면 미국이, 북한이 한국 쳐들어가 전쟁할 때 미국이 우리도 개입 안 해. 그러면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부부부 끓었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말은 엄청나게 유창하게 하는데 신문도 안 보고 나오고 앞뒤 말도 안 맞고 공부도 안 돼 있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사람 대통령 뽑으면 어떡하노? 나라 망하지. 자, 지금 이재명 후보가 암살 위험 느낀다 해가지고 방탄조끼를 입고 다니는데, 근데 와이셔츠에 여기 방사판을 붙였어.
그러니까 이 저격수가 멀리서 저격을 할 때 이 망원렌즈 스코프 가지고 보잖아요. 반짝반짝 빛나면은 조준을 못한다 이거지. 그래서 반사판을 붙였다 이건데 뭐 그것까지는 좋아요. 좋은데 잠바를 안 입어야지. 그러면 잠바 입으면 반사판 붙이는 게 소용이 없잖아. 응? 안 그렇습니까? 야, 그리고 저격수가 이 가슴을 쏘나요? 머리를 쏘지. 머리를. 그러니까 이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게 쇼인지 진짜로 그 위협을 느끼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 게 그 CIA 업무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와가지고 지난 30년 동안 경제정보만 수집했는데 북한, 중국, 이란 관련자 필요하면 암살하라. 암살 지령이 떨어졌다고. 그래서 겁을 먹은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지만은 반사판을 붙일 것 같으면 이마에도 붙이고 꼴따구에도 붙이고 눈 밑에도 붙이고 턱 밑에도 붙여야지. 머리에 못 쏘게. 그러니까 이거 다 쇼란 이야기 쇼. 아이고야 참. 그리고 CIA가 이재명 후보 암살하려고 하면요 총을 안 해. 이 암살 모기들은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 얼굴, 인상 등을 입력을 해놓으면은 수만 명이 있어도 그 안에서 해당 목표물만 딱 찾아가가지고 귀에 들어가 터져버려. 그러면은 뭐 뇌출혈을 죽은 거예요. 뇌출혈로. 그러니까는 뭐 참.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암살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미국에서 절대로 암살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후보 불법 대북 송금으로 고발당했죠. 미 재무부에다가. 그러면 미국 재무부가 이재명 후보의 그 정치자금 통장, 이 대선 정치자금 통장 있죠. 그럼 민주당의 정치자금 통장, 여기에 세컨더리 보이콧 압류를 걸어버리면요. 아니, 돈을 인출이 안 돼. 개인 재산이고, 뭐 정치자금 통장이고, 이 인출이 안 되면은 선거 못 하죠. 춤추는 애들 그 돈 주고 해야 되는데, 그 안 주면 어떡해.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 암살을 왜 하겠습니까? 그리고 미국의 대북제재 위반이니까 미국 법정에 세우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여기 엘살바도르 이런데 끌고 가겠지. 미국을 조롱하고 했으니까 너 콩밥 좀 먹어봐라 하고 여기는 살아있는 게 더 고통스럽다고 하는데 이런 데로 끌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 왜 암살을 하겠습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암살 걱정 쇼하지 마라. 자, 그렇고요. 자, 이번에는 트럼프, 김문수 중국 해체 전략을 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 대선 공약을 보면요. 새만금을 관세 제로 자유무역지대로 만들겠다. 전주 하계올림픽 지원하겠다. 뭐 종부세 폐지하고 법인세 24%에서 21%로 인하하고 배우자 상속세는 폐지하고 자녀가 물려받을 때는 50%에서 30%로 상속세를 인하를 하고 원전 비율을 60%까지 올리겠다. 전기값을 반값으로 만들겠다. 규제 혁신처를 신설해가지고 뭐 각종 규제를 타파하고 52시간제를 개선하겠다. 이래가지고 탈중국 하는 기업들 모두 전북으로 빨아들이겠다. 뭐 그런 거를 발표했어요. 지난주에는 부산에 산업은행 본점을 옮기겠다. 그래가지고 부산으로 산업은행 본점이 옮겨지면은 홍콩과 상해에 있는 금융기능이 부산으로 이전이 돼버립니다. 부산이 전세계, 그러니까 북극 항로의 출발 지점이 되겠죠. 그리고 서일본의 경제권을 빨아들이겠죠. 그래가지고 부산은 부산대로 이 중국의 상해와 홍콩의 그런 항만물류, 항공물류, 그리고 기업 기능, 금융 기능, 관광 기능을 빨아들이는 그런 거는 뭐 그쪽은 또 부산은 부산 경남 쪽으로 그쪽대로 하고 지금 이제 이번 주에는 전북 이쪽을 지금 이게 대폭 키워가지고 지금 중국의 기업들을 유치하겠다, 이제 밑장 빼기 하겠다, 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원전은 위험하다, 재생에너지도 필요하다 하니까 김문수 후보가 원폭 떨어져도 원전 안전하다 뭐 그랬어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원전을 하되 과하지 않게 하겠다니까 김문수 후보가 왜 문재인처럼 탈원전 하느냐 뭐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부산 경남표 한 몇백만 표 날아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원전 사고 우려된다 하니까 김문수 후보가 원전 현장 가봤냐? 가보지도 않고 그런 이야기해.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말을 못해서 안 가봤다는 이야기야. 김문수 후보가 원자력 발전 비중 확대가 전기요금을 반값으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 부산 경남에서 몇백만 표 몰표 나오지 않겠습니까? 부산 경남, 이 원자력 발전을 지금 60%를 하면 부산 경남에 몇십 조가 풀릴 건데, 앞으로. 부산 경남에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전 세계 원전 한국이 43% 쓸어 담는다 하면 부산, 경남, 울산 이쪽에 몇십 조가 아니고, 거의 한 1500조, 1500조. 향후 2, 30년 안에 거의 한 1, 2천조가 풀리지 않겠습니까? 부산, 경남, 울산에. 그리고 향후 60년간 부품 공급하면은 1, 2천조가 뭐야? 3천조, 4천조 그냥 막 풀리겠네. 원전이 나가면 방산이 나가니까. 방산이 나가면은 또 뭐가 나갑니까? 부품이 나가고 50년 동안 부품 수출해야 돼. 그러면은 방산 수출이 1000조, 지금 100조 넘었으니까 1000조가 되면은 향후 50년 동안 부품 수출하고 AS 해줘야 되고 성능 개량 사업 해줘야 되고 하면은 가만히 있어도 최소 5배에서 많게는 10배 추가 매출이 들어와요. 이제 방산은. 그럼 1000조가 수출되면은 향후 50년 동안 최소 5000조에서 1경의 돈이 부산, 경남, 울산에 풀린다고. 원전 이게 수출이 잘 되면요. 그러니까 지금 원전 수출, 원전 비중을 60%까지 올린다 해가지고 한국의 원전을 많이 지으면 기술이 늘어나고 단가가 더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몇천조, 거의 몇천조, 경당이 돈을 부산, 경남, 울산에 앞으로 한 5, 60년 동안 갖다 뿌리겠다는 게 김문수 후보의 공약입니다. 그 전기요금이 반값이 되면 전 세계 기업이 한국으로 다 들어오겠죠. 법인세가 21% 낮춰지면은. 그리고 이제 전주 올림픽 36년도에 하계 올림픽 유치 총력 지원해주겠다. 그리고 전북 개인 택시 조합 간담회 가가지고 택시 대통령이 되겠다. 세금 없는 자유도시로 새만금을 개발하겠다. 무비자, 무관세, 무규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철저하게 기업 일자리 요 이야기만 하는 거야. 근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계속 내란 이야기하고 윤석열 정권 내란 이야기하는데,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인지 비상계엄인지 그거를 해가지고 총을 쏜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지금 직접적으로 피해 본 거는 없지 않습니까? 조금 깜짝 놀랐다 이거고 기분이 나쁘다 그런 거지. 그런데 지금 일자리 이야기는 안 하고 계속 내란 이야기하고, 김문수 후보는 계속 일자리 이야기하고, 지금 뭔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규제혁신처를 신설하고 전문직은 주 52시간 제도를 폐지하겠다. 경제 공약을 발표했고요. 종부세 폐지를 하겠다고 했어요. 청년은 이 부동산 취득세 감면해주겠다. 종부세는요, 중국식 토지 공개념이고요. 정부가 월세를 받는 겁니다. 이 노무현 때 도입하고 나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어요. 세금을 1000만원 올리면은 집주인들이 1000만원을 얹어가지고 전세를 내겠죠. 그 다음 해에 또 1000만원 오르면 또 1000만원 얹어가지고 전세 값을 매기니까, 야, 사람들이 전세 살다가, 잡으려면 전세값이 1000만원 올라가니까 안 되겠다. 그냥 빚내가지고 부동산 사자. 그러니까 너도 나도 부동산 사겠다고 하니까 공급은 한정되어 있는데 수요는 폭등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했고, 폭등을 하니까 인건비 올라가죠. 사장님 월급 더 주세요. 응? 기업은 기업대로 세금이 많이 나오고 인건비 올려줘야 되고 각종 물가가 폭등하고, 그러니까 기업이 해외로 나가버리고, 해외로 기업이 나가니까 일자리가 없으니까 젊은 청년들이 결혼 못하니까 출산율이 떨어지고 그래 된 겁니다. 또 문재인 때는 통계 조작했죠. 그래가 집값을 23번을 수정해가지고, 그래가 집값이 계속 폭등한 거 아닙니까? 이 종부세, 그러니까 과세 표준을 자꾸 조작을 해가지고 집값을 올려가 세금을 왕창 뜯는다고 부자들한테 재산을 뜯어가지고 자기들이 여기저기 막 뿌린 거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부자 증세가 아니고 조세공산주의입니다. 조세공산주의. 부자 감세가 아니고, 세금을 깎는 게 부자 감세가 아니고 조세민주화입니다. 조세민주화.
우리 그렇게 용어 전수를 잘해야 됩니다. 자, 그렇고요. 김문수 중산층 세금 부담 줄인다.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 자녀가 상속받으면 상속세 50%에서 30%로 인하. 기업 민원 수석 신설을 대통령 그 비서관실에 기업 민원 수석실을 신설하고 전통산업의 1조 원 규모 수출 펀드를 조성하고 뭐 그렇게 하겠다는 거고, 법인세는 21%로 낮추겠다. 그리고 AI 3대 강국으로 키우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실상 오늘 토론해가지고 끝난 것 같습니다. 예. 입금하시고, 교보문고에서요, 사진으로 보는 6.25 한국전쟁 자유와 생명의 기록을 여러분 이거 사가지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신한은행이고요. 입금하시고 주소와 성명을 010-2130-9642번으로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요 책은요, 안재철 월드피스 프리덤 유나이티드 대표가 미국의 공군, 해군, 해병대 박물관을 다 뒤지고 20년 동안 5만 장을 사들였어요. 20억을 투자해가지고 그거를 칼라라이징, 다 칼라화 해가지고 만든 책입니다. 세금 계산서 발급도 가능하고요. 작년에 출판 기념회 할 때 우리 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셔가지고 축사도 해주고 했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요, 대한민국 경제 망하고 기업 다 도망가고 전기요금 10배 올라가고 그래 될 것 같습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제가 차분히 설명을 해드렸으니까요, 가짜뉴스다 뇌피셜이다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어디가 뭐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등록 해주시고요. 자발적 구독료 좀 보내주시면 저희가 대북 단파 라디오 방송하는데 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한 달에 전파 사용료가 한 200만원 듭니다. 저희는 7년 동안 광고비가 0원이었습니다. 한 푼도 안 나왔으니까요. 아무튼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